안녕하세요. 저는 53살에 죽을 팔아서 성수기 기준 한 달 순수익 2,500만 원을 벌고 있는 1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매장을 자리 잡기까지 10년간 주말도 없이 일하며 고생했지만 지금은 주 5일,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워라밸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업주부로 살다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자영업의 길을 뛰어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공한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둘째 아이는 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하는 가족과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현재는 매장 하나를 도맡아 운영해 주고 있고 어머니 또한 76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을 도와주시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자 자부심이 되어진 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50대 자영업자들의 삶은 어떤지 보여드리고자 휴먼스토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살아가는 저의 하루를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편 잠깐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자기 출근 이제. 벌써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15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네. 하나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3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남편분이랑 이제 두 네.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4인 가족이에요. 큰아이는 지금 방학인데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아침 7시경에 이제 학교로 가고 둘째 아이가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네. 둘째 아이는 학교를 안 가나 봐요. 네, 유학을 보내서 지금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는 시차 적응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네. 시차 적응을 오래 하네요. 네, 거의 한 달간 이상을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근데 사장님 집이 너무 좋네요. 네, 이게 2019년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15억 이상은 지금 좀 되고 있는. 자가세요? 네, 자가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남편분과 공동명의 아니고요? 공동명의 아니고 단독명의로 그 당시에도 공동명의를 원했는데 남편이 별 그런 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명의로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 그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사장님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호점 매장에 돌고적 전부터 오픈 점검을 해놓고 외대점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비수기 때문에 한 2-3시 정도 퇴근하는데 겨울이 되면 밤에 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차도 좋네요. 이 차도 제 명입니다. 저희 남편은 차보다도 오토바이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또 바이크 타시는구나. 네, 바이크 너무너무 좋아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바이크를 타러 나가갖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힐링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는 각자 이제 삶을 즐기시는 거네요. 사실 그렇게 되기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도 10년 가까이는 주말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셨나요? 네, 전업주부였죠. 결혼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18개월 그리고 3살 때 죽집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어린 상태인데 친정어머니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입이 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머니께서 창업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먼저 창업을 하셨던 거죠. 지금까지 어머니가 옆에서 보좌 해주시면서 오픈을 아침에 이렇게 봐주시고 계세요. 어머니 함께 일하시고 남편분도 함께 일하시고 가족이 다 이제 일하고 있네요. 그렇죠. 장사는 적성이 맞으셨나요? 처음에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집 살림만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창업 자금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창업 자금이 한 1억 1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당시에 전시업을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를 남편한테 받고 수익이 나는 거는 전부 다 대출금을 갚아서 2년 안에 그걸 다 갚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 되셔서 네. 외대점이랑 네. 이제 한성대점 오픈하신 거예요? 네. 외대점은 2013년도에 인수를 하게 되었죠. 1억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2억 5천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사실은 카페를 창업을 할 생각을 해서 알아보고 있던 차에 한성대점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인수하게 된 거죠. 3억 정도 이렇게 들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3개 운영하시면서 들었던 창업 자금에 대한 대출금은 다 갚으신 갚았죠. 거네요? 네, 갚았죠. 안녕하세요. 여기 안에 어머님 네, 저희 계시나요? 어머니 계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아침에는 어머니께서 또 오픈을 네. 해주셨네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침에 곱창이 저 깔아두고 와요. 문 열면은 바로 쫓아가서. 여기 그럼 매장은 몇 평이에요? 여기 8.5평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에 오픈하신 네. 거네요. 방금은 무슨 죽이었어요? 소고기 야채죽. 어머니께서 혹시 올해 연세가 48년생이에요.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 죽집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갑 지나고 다음에 62에 시작했죠. 와, 어떻게 그 나이 때 자영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제가 하던 일이 좀 사람길로 내려가고 뭘 할까 하다가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바느질했죠. 미싱 제가 집에서 해가지고 납품했었죠. 그거를 한 17년 했어요. 어머니께서 또 손재주가 좋으셨구나. 아, 모르겠어요. 그 자식들하고 살으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참 힘들었죠. 그때는 전복이 이렇게 와요. 통째로. 전부 썰지요. 버섯 썰지요. 제가 혼자 퇴근 다 보내놓고 혼자. 그리고 들어가서 잠자고 또 아침에 여기 오면 꼭 8시였어요. 오후에 퇴근하고 바로 가서 손님한테 봐주고. 정신없이 사셨네요. 정신없이 그냥 10년이 후다닥 가더라고요. 이 매장은 규모가 조금 아담하네요. 네, 아담합니다. 여기 매출 혹시 잠깐 볼 수 있나요? 잠깐. 네네. 아, 이거는 6월달, 네. 지난달 매출이네요. 네, 지난달 매출이요. 지난달에는 4,570만 원. 매출 잘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나와요?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한 6,500. 그러면 한 달에 많이 가져가실 때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보셨어요? 최고로 많이 갔던 건 2,500까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이제 죽집 장사하시면서 이제 아파트도 구매하시고 따님 유학도 보내시고 차도 좋은 거 사시고. 그렇죠. 이 죽집이 저를 도와줬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 2호점 가요. 어머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상권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직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퇴근을 하셔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어머님도 이제 워라벨을 제대로 즐기시는 거네요. 네. 고생 많으셨죠. 처음에 저랑 어머니랑 같이 고전을 하고, 근데 그게 모녀 관계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등대처럼 이렇게 서로 비춰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외대점 나오시면 어머님 계신 돌고지 역점은 오토로 돌아가는 건가요? 반오토죠. 외대점도 사장님이 2, 3시에 퇴근하신다고 네. 했는데 여기도 반오토네요? 네, 반오토인 거죠. 처음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구성이 딱 돼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워낙 일들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 3개 매장에 직원분들도 꽤 많겠네요? 그렇죠. 매장당 한 7분씩 있게 돼서 2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1명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직원분들 근속기간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인복이 많다고들 하세요. 올해까지 했던 실장님 같은 경우는 13년간 13년? 14년 같이 하시다가 연세가 드셨고 그만두셨는데 지금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도 3년차 지금 되고 계세요. 와. 아, 여기는 이제 홀에서 드실 수 있게끔 네. 테이블이 많네요. 네, 그렇죠. 출근하시면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직원들이 반찬 채워놓고 간 거거든요. 선의선출로 해서 준비된 걸 일단 체크를 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제 마감은 잘하고 갔는지. 네. 여기 옆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아 청소년 중년 임신. 주문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여러 층이 있으시잖아요. 네. 추천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맞춤죽이라고 해서 약간 고운 죽이 있고 가장 고운 죽이 있어요. 맞춤으로 음식 조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대중 소로 용기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2개로 나눠지는 거가 있고 3개로 나눠지는 거 되는데 아직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권해요. 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다 못 드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천을 해드리죠. 2개로 나눠드릴까요? 3개로 나눠드릴까요? 하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다를수록 뭐 용량의 차이는 없는 용량 건가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15년 일해도 적응 안 되는 게 있으신가 봐요. 카메라가 무서워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결혼하기 전에 방송일을 조금 하셨어요. 아, 직원분께서요? 네. 아. 여기서 그럼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차? 오래되셨네요. 그만큼 사장님이 좋아서 잘 붙어 있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일이 있다 하면은 괜찮아 이거 하고 와 이런 식으로 힘들거나 뭐가 있으면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사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직원보다는 진짜 사람으로 좀 네, 대해주시는 네,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아, 이렇게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물건이 들어와요. 이렇게 다 이제 소분을 해놓고 네. 준비를 해놓으신 거네요. 네, 오픈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해놓죠. 처음에 자영업하신다고 했을 때 네. 그때 남편분께서는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아, 하셨어요? 네, 힘들게 왜 자영업을 하냐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아. 왜 하냐. 많이 반대를 했죠. 어떻게 그 반대가 좀 꺾였나요? 제가 더 세요. 제가 밀어붙였죠. 벌써 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아침부터 흰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죽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던 고객님들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좀 안 걱정이 보이면 걱정이 되겠네요. 돼요. 한 번은 어르신이 항상 죽을 드시러 오셨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해서 알아봤더니 돌아가셨다고요. 아. 그래서 한동안은 그분하고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수고하세요. 어서 오세요. 물소시요. 돌소스는 뭐예요? 물소비입니다. 아, 비빔밥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낙지볶음요. 여기 낙지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 진짜. 어떤 데는 무보다는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 데도 많아요. 아, 오히려 비빔밥이 더요? 예. 이게 나왔습니다. 금방 되네요. 네, 금방 돼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네, 거네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5001번 고객님,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직접 손님께서 가져가시는 방식이에요? 아, 주문은 이제 꾸준히 계속 네, 들어오네요. 꾸준히 들어와요. 여긴 매출 어느 정도 나와요? 저번 달이거든요. 아, 5,200만 원. 여기는 대학가 상권이긴 하지만 아까 갔던 데는 생활 상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동네 장사할 때는 어떤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고객님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기본이긴 한데 어르신들이 오면 먼저 문을 열어드리고 오시는 손님마다 다 인사를 하려고 하고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그 세심함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심함. 네. 저희가 이제 목적식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크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음식들보다는 죽이란 특성인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메뉴 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약간 싱겁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싱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염도를. 저염 육수를 써서 제공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죽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렇게 돌려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아, 오. 신기하죠? 아, 그럼 일일이 이제 불 앞에 안 붙어 있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장님은 죽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죽은 낙지김치죽을 좋아해요. 매콤하면서 낙지의 풍미가 있어서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또 개발한 죽이 있어요. 본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서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은 죽이 있는데 신짬뽕죽이라고. 출품을 하셨는데 네. 그게 1등을 하신 거예요? 네, 2011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매니아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다 됐어요. 아, 그러면 다 벌써요? 되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금방 되네요? 네, 금방 돼요. 한 4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도를 봐요. 농도를 이렇게 봐갖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시면 자, 소고기 해쳐주겠습니다. 아, 이거 굴이네요? 네, 그리고 매생이. 제가 한번 죽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네. 죽을 저을 때 튈 때가 있잖아요. 네. 엄청 뜨겁더라고요. 엄청 뜨겁죠. 이거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네, 죽을 끓이면서. 아이고. 네, 얘는 끈기가 있어서 찹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달라붙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썼었어요. 이렇게. 일이 많이 편해졌네요, 그러면. 네. 매생이 불지입니다. 쭉 하나 주세요. 한 그릇에 담지 말고 환자랑. 네.
손주분이세요? 네네. 아, 너무 귀여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주분도 죽 자주 드시나요? 네네. 애기도 잘 먹고 지금은 엄마가 몸이 네, 안 좋아가지고 포장해 가려고. 저기 갈고 있는 건 뭐예요? 사직이요. 아, 이게 잣죽이에요? 네. 아, 이것도 씌워서. 아,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네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해요. 저도 신기했어요,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빨리빨리 좀 해. 네.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옳지.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불편하세요? 제가 불편해요. 제가 불편하고 제가 힘들고 제가 체하고. 선생님 불편하세요? 여기 학생분은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일단 녹두죽 먹고 있어요. 아, 이거 녹두죽이에요? 네. 이거는요? 쇠고기 약재죽. 맛은 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녹두죽 괜찮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오셔요. 전화 주문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좀 조금 바빠지네요. 바빠져요. 7011번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이에요. 네, 수고하세요. 또 아시는 분이세요? 장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어요. 라이더님들도. 그렇죠. 거의 비슷하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럼 생각해보니까 여기 매장도 10년 넘었네요. 11년.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그 꼬라지를 못 봐요. 지저분한 걸 못 보고, 그래서 항상 가시고 나서 테이블부터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죽을 쓰고 나서도 하부에 항상 닦아주고. 그래, 닦으시더라고요. 네,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관리 힘들어 하시는 분한테 조언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많이 들어주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마음이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고치기보다는 제가 더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직원이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사장님 15년 동안 매장 세계 잘 운영하시면서 장사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참 장사 시작하기 잘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매출이요. 아, 매출이요? 네, 매출이 갑작스럽게 뛰었을 때 한방 웃음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정말 장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장사라는 게 제가 생활하는 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었어요? 제가 갑자기 아팠어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번아웃. 네, 정말 다 놔버리고 싶다 해서 매장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녀분들이 네. 삶의 원동력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사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목표나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고3인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딸이 출국하고 나서 무사고로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지금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자영업을 15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가더라도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60이 딱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남편과 손잡고 세계 여행을 가는 게 저의 목표. 네. 7년 남았네요. 네, 7년 남았습니다. 그 꿈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주님 지금 매니저입니다. 이제 점심 끝나고 한 2시 좀 됐는데 네. 이제 퇴근하시는 네, 거네요? 이제 퇴근이에요. 아, 워라벨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이렇게 촬영 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부터 이 촬영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는 것 같습니다. 추억은 남을 것 같아요. 수험 공부하시는 아드님한테 파이팅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신다면. 우리 지민이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도전한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힘내자, 아들. 또 이제 학업을 위해서 먼 길 떠나시는 따님도 계시잖아요. 네, 작년에는 엄마가 많이 울었지. 근데 올해는 이제 너 가면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안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꿈을 꼭 펼칠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기 정말 바라볼게. 정말 사랑한다, 우리 딸. 남편분한테는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없어요. 휴먼 스토리 파이팅!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전 연령이 사랑하는 이자카야 시선, 모든 마케팅은 젤로, 디저트 가심비 플러스 파리, 빛이 나는 술 티나리큐르, 가성비 이자카야의 원조 단토리,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